안녕하세요, 베슬로입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정말 신박하고 황당한 퇴장 사례가 등장했죠. 차별적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입을 가리고 말하는 경우 발언 내용과 관계없이 곧바로 퇴장을 당하는 일명 비니시우스법이 이번 대회부터 적용되었는데, 파라과이의 알미론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입을 가리고 말해 어이없게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인가 이를 잊혀지게 만드는 어이없고 황당한 퇴장이 또 나왔죠. 바로 스위스의 공격수 엠볼로가 상대에게 경고를 안기려 시뮬레이션을 했다가 VR을 통해 판정이 번복되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판정에 엠볼로는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가적 수치란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결국 수적 열세에 놓인 스위스는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엠볼로가 다른 의미로 게임 체인저가 된 셈이었죠. 이처럼 오늘은 월드컵에 있었던 황당한 퇴장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엠볼로가 시뮬레이션으로 퇴장을 당해 팀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면, 반대로 VR이 없던 시절 할리우드 액션으로 팀에게 이득을 가져다준 사례도 존재합니다. 바로 2010 남아공 월드컵 스페인과 칠레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나온 토레스의 할리우드 액션인데요.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스페인과 칠레가 맞붙었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16강 진출이 걸린 단두대 매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페인이 이른 선제골을 성공시킨 뒤 전반 37분 무렵 역습 상황에서 토레스가 상대 진영 아크 오른쪽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토레스가 쓰러진 상태에서 이니에스타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칠레를 2대0으로 리드해 나갔는데요. 그리고 이니에스타의 득점 후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 토레스에게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때 주심은 토레스의 뒤에 있던 칠레 수비수 에스트라다가 토레스를 가격했다고 판단,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고,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그는 퇴장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해당 장면을 보니 토레스는 에스트라다에 의해 넘어지지 않았고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당시 VR이 있었더라면 결과가 번복되고 토레스가 경고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억울하게 동료를 잃은 칠레는 수적 열세 속에서 후반전을 통째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추격골을 성공시키면서 16강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죠. 왕성한 활동량으로 스페인을 강하게 압박하며 되려 스페인이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은 추가골을 내지 못하며 스페인의 승리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지만, 같은 시간 진행된 온두라스와 스위스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칠레는 스페인에 이어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토레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토레스는 대회 직전에 무릎 수술을 받아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태에서 월드컵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팀에게 짐이 된다는 혹평도 받던 상황이라 폼도 안 좋은데 비겁하게 플레이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칠레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퇴장을 당한 에스트라다를 포함해 수비진의 핵심 전력들이 경고 누적으로 추가로 대거 이탈하게 되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전력 누수 속에서 맞이한 16강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브라질의 맹공을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3대0으로 대패하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2006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 있었던 지단의 박치기 퇴장인데요. 지난 2006 독일 월드컵 결승전은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승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화제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주장이자 사령관인 지단이 돌연 이탈리아의 수비수인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경기는 결승전답게 연장전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단의 라스트 댄스를 응원하는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계속해서 메웠는데요. 그런데 경기 종료를 10분 앞둔 상황에서 지단이 갑자기 마테라치의 가슴을 향해 박치기를 했고 그대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가 결국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 세계 여러 신문의 일면엔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둔 이탈리아 대표팀의 사진이 아닌 지단의 박치기 사진이 장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단은 경기 직후 언론을 통해 마테라치가 본인의 누나와 어머니를 여러 번 모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마테라치는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단의 누나를 모욕한 것은 맞지만 어머니에 대한 욕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지단에게 패륜적인 농담을 한 것도 모자라 대중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축구 팬들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되죠. 시간이 지나 마테라치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테라치의 말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지단이 선제골을 넣자 리피 감독으로부터 지단을 집중적으로 마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기 내내 지단을 전담 마크하면서 두 사람은 잦은 접촉과 몸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합니다. 마테라치가 경기 종료 약 10분을 남겨두고 지단의 티셔츠를 잡아당겼고, 이때 지단이 "그렇게 내 유니폼을 갖고 싶냐? 경기 끝나고 주겠다" 라고 대응했다고 하죠. 이에 마테라치가 패륜적인 표현을 쓴 것이고 격분한 지단이 박치기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단은 은퇴 경기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당했지만 무려 대회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다만 피파는 지단에겐 벌금 징계를, 마테라치에겐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있었던 수아레즈의 신의 손입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8강전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는 연장전까지 가는 대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장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골이나 다름없었던 가나의 헤딩슛을 수아레즈가 갑자기 손을 휘둘러 막아버렸는데요. 골키퍼도 아닌 그의 난데없는 돌발 행동에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아레즈는 손으로 치지 않았다는 듯 태연히 행동했지만 주심의 눈을 피할 순 없었죠. 주심은 곧바로 그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그렇게 가나에게 페널티킥을 내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아레스의 반칙은 가나의 승리를 조금 늦춘 것뿐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가나가 당연히 페널티킥을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의 키커로 나선 선수는 아사모아 기안으로 조별리그에서 페널티킥을 2차례나 깔끔하게 성공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이는 결코 없었죠. 그런데 그의 슈팅이 크로스바 상단을 맞고 골문 밖으로 솟구쳐 오르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먹이며 경기장에 퇴장하던 수아레즈는 해당 장면을 보고 순간 펄쩍 뛰며 좋아했는데요. 결국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고 우루과이가 이후 승부차기에서 가나를 4대2로 꺾고 4강에 오르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모든 초점은 수아레즈의 핸드볼에 맞춰졌습니다. 일부에선 승부를 뒤집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수아레즈는 퇴장을 감수한 핸드볼 반칙이 자국에게 승리를 안겼다는 데 크게 만족해했습니다. 그는 나의 핸드볼이 진짜 신의 손이다. 나는 이번 대회 최고의 선방을 기록했다 라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와 우루과이는 같은 조에 편성되며 기다리던 복수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12년 전 벤치에서 대기했던 아이유는 수아레즈의 행동을 지적하며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한 최초의 아프리카 팀이 되었을 것이라며 복수를 다짐했죠. 심지어 가나의 대통령도 전의를 함께 불태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나는 우루과이에게 패배하면서 토너먼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루과이의 16강 진출을 저지하면서 복수에 성공했는데요. 선수들끼리도 이길 수 없다면 우루과이의 발목을 붙잡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나는 복수에 성공하며 월드컵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반면 수아레즈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허무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때 월드컵 역사상 가장 멍청한 퇴장으로 꼽혔던 알렉스 송의 엘보 사건입니다.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와 카메룬이 맞붙었습니다. 경기는 전반 11분 만에 터진 올리치 득점으로 크로아티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나 카메룬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우측면을 주 공격 루트로 활용해 아부바카르의 헤딩을 이용하여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러나 전반 40분 알렉스 송의 퇴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룬의 공격과 수비를 잇는 그가 볼도 없는 경합 상황에서 만주키치와 충돌하자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의 등에 갑자기 냅다 팔꿈치를 내리꽂은 것이었는데요. 이를 바로 옆에 있던 주심이 목격했고 송은 바로 퇴장 조치되었습니다. 에투와 함께 카메룬 최고의 스타이자 전력의 핵심인 그의 뜬금없는 행동에 카메룬의 감독도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죠. 송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퇴장 이후 카메룬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후반 시작과 함께 내리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후반 추가 시간엔 같은 편끼리 물리적 충돌을 빚는 불성사나운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죠. 그렇게 수적 열세를 많이 하지 못하고 크로아티아에게 0대4로 완패를 거두며 일찌감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송은 퇴장 징계로 3경기 출정 정지와 벌금을 물었는데요. 사실 당시 카메룬 대표팀은 브라질행도 좌절될 뻔했을 정도로 대회 전서부터 여러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축구협회 측과 보너스 문제로 마찰을 빚어 보이콧하면서 예정된 입국 날짜에 브라질에 제때 도착하지도 못했는데요. 다행히 감독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 축구협회와 선수단이 극적으로 화해에 성공했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잡음이 팀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겠죠. 국가의 명예보다 돈에 눈이 먼 카메룬이 좋은 성적을 낼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해이해진 기강 속에서 송의 팔꿈치 공격, 동료들 간의 다툼 같은 일련의 잡음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참고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카메룬 축구협회 측은 승부 조작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으며 패배에 크게 일조한 송은 해당 경기가 국가대표 마지막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논외로 선수가 황당하게 퇴장당한 사례가 아니라 퇴장 과정 자체가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시무리치의 옐로우카드 3장 퇴장 사건입니다. 지난 2006 독일 월드컵 호주와 크로아티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크로아티아의 중앙수비수 시무리치는 반칙 후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첫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경기 종료를 앞두고 상대 선수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카드를 추가했죠. 그러나 폴 주심은 그를 퇴장시키지 않은 채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시무리치 역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경기를 계속 뛰었는데요. 심지어 높았던 긴장감 탓인지 호주 선수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에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경기는 양팀 합쳐 8개 경고와 3명의 퇴장, 45차례 반칙이 나올 만큼 극도로 과열됐었는데요. 따라서 폴 주심이 거듭된 충돌과 혼란스러운 경기 상황 속 그의 경고 누적 횟수를 잊은 것이란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시무리치가 얼만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던 중 추가로 카드를 받은 끝에 퇴장을 당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그 직후 경기가 종료되면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호주는 16강 진출에 성공한 반면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게 되죠. 시무리치가 계속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무리치는 월드컵 역사상 유일하게 옐로우카드 3장을 받고 퇴장을 받은 선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드컵에서 있었던 어이없고 황당한 여러 퇴장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퇴장은 팀의 운명을 뒤바꿨고 어떤 퇴장은 선수 개인에게 엄청난 흑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VR이 도입된 이상 과거처럼 시뮬레이션으로 인한 퇴장 유도는 앞으로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박하고 황당한 퇴장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